네, 안녕하세요. 제주 생활 탐구를 탐구하다 안광희입니다. 강명주입니다. 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책의 제목이 바로 관계의 99%는 소통이다입니다. 명주쌤, 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 소통의 가장 중요한 기술? 그거는 말하기보다는 듣기인 것 같아요. 듣기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공감하면서 듣는 경청. 그게 소통이 아닐까요? 네. 바로 오늘 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귀 기울이면서 소통하고 있는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의 민복기 센터장님과 제주생활탐구 이경진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의 민복기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의 기획협력팀 매니저 이경진입니다.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어떤 곳인가요? 지역의 문제들을 시민들이 좀 주도해서 스스로 이제 같이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문제도 되게 복잡 다단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한 주체가 일방적으로 뭔가 주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민이 사실은 또 제일 잘 알고 당사자들이 사실은 그 문제를 제일 잘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빼놓고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들은 조금 모순적이다. 그럼 주민을 좀 주도로 해서 지역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아니면 그 생태계도 필요하고 문화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주고 만들어주고 지역에 지금 이제 그 끊겨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잘 연결시켜줄 어떤 매개자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랬을 때 그곳에 가서 서로 의견을 나누다 보면 그 문제점을 찾아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개인의 일상의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야 네. 결국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너무 큰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도 큰 예산을 가지고 뭔가 프로젝트를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작은 시도, 내 주변에 있는 일상, 네. 나의 문제부터 출발을 해야 이게 진짜 지역을 바꿀 수 있고 사회혁신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소통협력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 제주 말고 다른 곳도 있나요? 네, 이 사업 자체가 행정안전부 그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사업이라고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사회혁신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은 춘천, 대전, 전주, 제주, 올해는 이제 충남, 천안, 그리고 내년에 아마 올해 한 군데 더 선정돼서 아마 6군데 정도가 만들어질 예정인데,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이제 소통협력 공간이라는 말 쓰고 있지 않아요. 사회혁신센터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회혁신센터. 제주도에서는 조례를 만들 때 소통협력 공간 사업이니까 그럼 소통협력센터 하자라고 해서 아마 공간 명칭을 그렇게 정하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명칭을 선택할 뭐 권한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소통협력이라는 말이 너무 좋고, 아까 네. 소통으로 출발해서 협력을 하고 지역 문제 해결하는 건 너무 좋지만 네. 약간 애매하기도 하고 모호하기도 하고 되게 범위가 넓은 언어잖아요. 추상적인 네. 언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초반에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 나랑은 소통하고 왜 나랑 협력 안 해? 나랑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 네. 우리가 모든 사람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소통 협력이란 말이 그 사람들한테 좀 익숙한 말이라서 그냥 사회혁신보다는 훨씬 낫다.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그 딱 듣기에도 사회혁신이라는 말보다는 소통협력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네. 훨씬 작고 또 우리와 더 친근감이 친근감이 있고 있죠. 네. 가깝게 느껴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그 기관이 전국에 이제 앞에 한 6개 정도 되는데, 소통협력이라는 용어를 쓰고 센터명을 쓰는 데는 저희 제주군요. 네네,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도 중앙로 지나갈 때마다 저 건물이 보였거든요. 네네. 어느 순간 보였어요. 예. 그래서 저긴 대체 뭐 하는 곳일까라고 되게 궁금해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도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저기가 대체 어디에 위치해 있나, 그것도 정확히 가르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로 사거리에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은행 옆에 예전에 구 산업은행, 그리고 구 이제 미래에셋 대우 건물이었던 이제 그 건물 전체를 지금 리모델링 할 계획이라서 그러니까 중앙로 사거리에 바로 딱 보시면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관덕정에서 이제 대각선 건너편으로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공간을 리모델링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임시로 네. 이제 임시로 또 이제 천년타워 옆에 또 네. 멀리 갈 수는 없죠, 저희가. 네. 그래서 천년타워 옆에 임시 사무실을 얻어서 지금 저희가 저희가 건물에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아. 리모델링 될 때까지. 그 네. 이제 입주 예정이 언제입니까? 이제 내 집 마련을 실현하는. 저희가 아마 원래 계획은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끝나고 해서 이제 내년 초 정도 예상을 했는데 네네. 뭐 설계 변경도 많이 이루어지고 네네. 뭐 예산 뭐 조정도 좀 있고 막 그러는 바람에 예. 지금 행정에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늦어져서 아마 5월이나 6월 좀 늦어지면 한 6월 정도 아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네. 네. 어쨌든 그 리모델링이 끝나고 이제 소통협력센터의 원래 공간으로 간다면 거기에 좀 더 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또 많이 들어서겠네요. 네네네. 그렇죠. 물론입니다. 네. 우리 이경진 매니저님. 네. 네. 이렇게 좋은 소통협력센터에서 어떻게 함께 일하게 됐나요?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분야에서 일을 했었었는데 흔히 말하는 NGO들이 해외에서 하는 사업들을 하는 일을 주로 하면서 느꼈던 게 어느 순간 변화나 발전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그게 너무 일방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가 닿는 그 도움이나 인프라나 지식이나 정보나 모든 것들이 닿는데 한계가 있고 그거와 주민들이 만나려면 주민들도 어느 정도 올라와줘야 여기 접점이 생기는데 항상 이 간극이 발생하는 게 너무 개인적으로는 답답하고 아쉽고 그래서 주민 주도의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관심을 갖다가 이제 제주도에서 주민 주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센터가 생긴다고 하네 라고 해서 소통협력센터에 가게 된 케이스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의제 자체가 굉장히 큰 네. 걸 다루고 하다 보니까 네. 일반 시민의 삶에 네. 그것이 닿기가 어려운 맞아요. 거기서 이제 좀 답답함을 느끼셨겠네요. 네. 이전에 이제 국제개발 협력 때 했던 일과 지금 이 소통 협력을 하는 데서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당사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소통협력센터는 주민주도라고 하기도 하고 본인의 문제에서 시작하고 본인의 관심사에서 시작이 되는데 네. 국제개발 협력은 물론 다 기관마다 하는 사업은 조금 다르겠지만 당사자성이 좀 없이 공급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좀 일방적인. 제공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역량 강화를 갈 수가 없는 뭐 이런 상황. 그리고 그게 그 교육이 그 사람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하루의 일거리를 일당을 포기하면서 갈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건데 이제 소통협력센터에서 저희 제주생활탐구에 참가하시는 많은 분들은 다 본인의 관심사와 본인의 문제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 당사자성을 갖게 하고 그게 활동을 계속 지속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듣다 보니 그 에너지의 원천이 다르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제주 생활탐구라든지 이런 소통협력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찰력이 있어야만 내 문제점, 현안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통협력센터가 올해 첫 해인데 시민과 만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업 좀 소개해 주세요. 리빙랩이라고 하는 이 생활탐구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공모를 해서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나는 이런 것 좀 한번 문제를 정의해보고 탐구해보겠다라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기획형으로 조금 전문가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뭐 파트너들이랑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교통 문제, 가정 밖 청소년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좀 자립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먹거리를 활용해서 돌봄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이제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게 선순환되고 이제 구조적으로 뭔가 바뀔 수 있는 방식이 뭘까? 이런 형태의 기획형 어떤 생활 탐구 혹은 이제 생활 리빙랩을 저희가 좀 진행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주민들이 사실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공론장 사업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탁회에 가면 이제 교통 해놓고 쫙 둘러 앉아요. 자, 문화 해놓고 쫙 둘러 앉아서 거기에 대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의미가 없진 않아요. 되게 유의미하다고 보는데 한계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한계점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한계점이었냐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체감을 못 하는 거예요, 항상. 네. 근데 결국은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공론장 사업을 추진할 때 제일 중요시했던 사업들은 시민들이 작은 성공 경험을 가져야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럼 나도 이게 바뀌는 거구나라는 걸 경험을 가질 수 그렇죠. 있으니까 자기 문제로 출발해서 가져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 스스로가 이 질문을 좁혀 나가고 네. 토론을 하고 이제 뭐 막 열띤 토론을 해서 좁혀 나간 거에서 의제를 본인들이 어떤 캠페인으로 선정한 의제들을 선정하고 그럼 그거를 그러면 캠페인으로 실행을 해보고 근데 실행을 하는 데서 시민들은 디자인도 못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본인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이게 성공했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열심히 낸 아이디어를 디자이너들이 그걸 되게 그럴듯하게 만들어주고 좀 이 부족한 부분들을 기획자들이 좀 다듬어주고 그럴듯한 아이디어와 결과물도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뉴스나 방송이나 아니면 외부에 노출이 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유의미하다. 되게 작은 질문을 시작했는데 이게 뭔가 효과가 있네? 이 경험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공론장 사업을 약간 제주생활공론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커먼즈 유의 사업들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질문 도서관이라는 사업을 저희가 진행한 적이 있어요. 올해 초에. 질문 도서관. 네네. 제가 좋아하는 용인에 느티나무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슬로건이 있어요. 지식이 동사가 되는 공간으로서의 공동자원, 이 커먼즈를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동사가 된다는 말이 되게 좋은 게 네. 우리가 살아있는 어떤 지식이 돼야 되고 살아있는 어떤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질문 도서관이 만들었던 이유들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질문 있잖아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면 과연 일이 무엇인가, 직업이 무엇인가, 뭐 업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질문에 맞는 영상, 그 질문에 맞는 책, 그 질문을 생각해 볼 거리가 되는 뭐 컨텐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큐레이션해서 제공해 주는 그런 도서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임의로 저희가 만들어서 때 한번 만들어서 저희가 한 전시까지도 진행을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 공간들을 나중에 오픈이 되게 되면 질문 도서관이라는 공간들을 저희가 1층 공간에다가 일정 부분 저희가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시민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게 꼭 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과 자원과 지식과 뭐 이런 것들이 공동 자원으로서 혹은 이 공유제로서 작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또 하나 예를 들면 1층 공간에 저희가 입맛 음식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 진행한 것 중에 구전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음식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녀 같은 경우 혹은 아니면 농부들 같은 경우에 그 뭐 물밭, 땅밭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거기에 있는 입맛 음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표현을 하기로는 제주식 패스트푸드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그분들도 밭에 나가기 전에 집에 와서 잠깐 뭐 해먹고 가야 되는데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잠깐 빨리 해먹어야 되니까 사실은 간편해야 되고 네. 재료도 소박하지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냥 평소대로 먹는 건데라고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입맛 음식이라는 것들을 통해 사실은 의미 부여를 하고 레시피화 시키고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나 생산자들이랑 연계해서 이걸 제품화 시키고 그다음에 지역의 농산물이랑 그 생산자의 레시피와 그다음에 셰프들 같은 사람들 연결시키고 그래서 이런 것들 워크숍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밀키트도 만들고 어떤 이제 생산 제품도 만들고 그래서 만들어냈는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1층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런 제품들이 1층 공간에서 팔려지게 하고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도 거기서 소비하게 하고 그런 일련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게 그냥 단지 지역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에 한 측면이 있으면 이게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걸 좀 구조화시키고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자원이고 너의 것, 나의 것, 우리의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공동 자원으로서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을 여러 단위의 실험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단위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 공유한다는 개념도 사실은 좀 인식이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렇죠. 공동 자원이라는 개념도 쉽지가 네. 않은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의 큰 두 개 틀을 가지고 여러 종류의 사업들을 지금 하나씩 해 나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제주도에서 어떤 물건이 나오는지, 제주도 토속화되어 있는 물건들, 제주도 기업체가 생산하는 물건들 잘 모르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네네. 사고 싶어도 어디 가서 사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그런 거를 소통협력센터를 통해서 뭐 라이브로 이렇게 한다든지 어쨌든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저희 안 가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온택트로 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소통협력센터가 해야 될 일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올해 첫 사업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거 참 좋았어라고 하는 사람이 제주로 만난 사이
지금 이제 아까 센스장이 말한 것처럼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시민과 뭐 기관을 만나게 도 하고 기관과 기관끼리도 뭐 표현하자면 약간 중매쟁이 같은 소개팅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소개팅을 잘 해주는 친구 있잖아요. 네. 누군가 이렇게 인연을 맺어주는데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양복을 얻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음. 그런 것처럼 소통협력센터 그런 역할인 것 같은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로 만난 사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주로 만난 사이 우리 이경진 매니저님 어떤 사업이었나요? 제주로 만난 사이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뒤에 있는 제주 생활탐구 약간 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버전 1, 네. 시즌 1. 그러니까 시즌 1이라고 하기는 좀 그 전 단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사실 제주도에 되게 많은 주제들과 관심사들이 많은데 그 관심사들을 일단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단계 자리를 마련하는 전초 단계였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막 저희가 요구하는 게 많지 않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래서 지역 안에 나만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줄 알았는데 너도 이 주제에 관심 있었어? 너도 이 주제에 관심 있었어? 라고 하면서 되게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또 어떻게 느슨하든 끈끈하든 지역 안에서 그런 공동체, 커뮤니티를 작게나마 만들어보는 실험을 하고 시도를 했었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주시 소통협력센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문제,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만나야 됐던 것 같고 그 만남이 제주로 만남 사이라는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운영하면서 느끼는 점은 어떤 건가요? 이게 사업들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또 지금 종료된 사업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과정이나 결과를 봤을 때 어떻게 느끼시나요? 2년치 예산을 올해 1년 동안 집행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특히나 또 2월 된 예산이다 보니까 뭐 3월까지. 근데 코로나 때문에 또 5월까지 연장하면서 이제 연장하는 방식으로 썼는데 결국은 조직이 세팅이 안 된 상황에서 사업은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 자체는 한 번도 기존에 좀 있었던 류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조직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좀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이해도 시켜야 되고 인지도도 높여야 되고 사업도 수행해야 되고 사람도 뽑아야 되고 근데 더군다나 2년치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지금 이게 이경진 매니저뿐만 아니라 지역 같이 활동하고 있는 센터 임직원 그리고 같이 참여해줬던 파트너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 너무 잘 해주시고 너무 좋아해주시고 그 진정성 있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너무 좋게 봐주셔서 지금까지는 좀 잘 해왔던 것 같고 저희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꼼꼼하게 더 챙겨야 되는데 좀 못 챙긴 부분들 좀 있어요. 이게 너무 이제 급하게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행정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사회혁신 혹은 지역 문제 해결 뭐 지역 나부터 아니면 우리 주변으로부터 이 문제를 바꿔 나가는 것들은 결국은 이 제도적인 한계에도 사실은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행정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사실은 그 개개인들이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사례가 또 만들어져야 또 이게 바꿀 수가 있고 또 바꾸는 노력을 해야 또 이제 이 지역 문제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뭐 행정과 협의를 많이 거치면서 논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속도감 있게 좀 바뀌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고 뭐 여전히 이제 뭐 행정이나 뭐 도의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때 이 그 의사결정을 가진 분들도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처음이거든요. 본인들도.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맞아요. 아직까지는 또 이해도가 아직 그렇게 높지는 않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대한 이해는 있으시지만 그래서 정확히 너네 뭐 하는 건데 그래서 결과가 뭔데 그래서 뭐 성과 낸 게 뭔데 뭐 그 예산은 뭐 도대체 이만큼인데 뭐 그래서 뭐 몇 명이서 일을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방식은 오늘 아까 생활탐구 얘기했지만 제주로 만난 사이를 통해서 이 문턱을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처럼
생활탐구를 통해서도 그걸 느꼈거든요. 음. 결국 뭐냐면 생활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3개월 동안 상시 모집을 했던 이유도 그거였던 거예요. 네. 조금 더 문턱을 낮춰 사람들이 좀 상시적으로 좀 신청할 수 있게 하자. 또 하나는 이 정산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수막리에서 활동하시는 어머님들도 삼촌들도 신청하시고 또 뭐 종래 계시는 또 뭐 어머님들이나 좀 나이가 드신 분들도 신청을 하시는데 네. 그분들이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은 했어. 근데 정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건비를 지급하고 뭐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막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도 모르세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려면 담당자가 이 옆에 있는 이제 이경준 매니저가 고생 많이 했는데 다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찾아오시라 그래서 이제 직접 대신해주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담당자가 몸이 10개라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원래는 그냥 다른 업무들도 많기 때문에 자 해오세요 양식 드리고 하세요 하고 이제 못하면은 안 돼요 하고 이제 해 버려야 되는 게 너무 기존에 익숙했던 방식이다 보니까 네. 근데 진짜 주민들 보통의 주민들이 이 공공사업에 참여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사람이 지금 13명이 아니라 20명, 30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방식 때문에 우리가 추구를 하는 건데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센터나 아니면 다른 기관도 보니까 한 13명이면 충분하고 10명이면 충분하고 한 뭐 5명도 하겠더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그거는 예산 중심으로 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방식을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는 50명, 100명도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공간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공간별로 층별로 사람들이 오거나 했을 때 네.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사람들을 대한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품과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새 되겠어요. 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의 사업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과정 안에서 센터와 그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 사이에 소통이 여타 다른 기관이나 또 행정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 또 철학 또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경진 매니저님, 우리 제주생활탐구 네. 지금 3기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네.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코로나도 있고 이런 업무적인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연결하고 매개하고 싶다라고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만나야 이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저희가 어떤 것들이 연결해 줄 수 있는지를 저희도 볼 수 있고 한데 만나지 못했던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상황적으로 좀 그런 게 아쉬웠던 게 일단 제일 큰 것 같고요. 저희가 문턱을 낮춰서 지금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주도 생활탐구는 개인과 소모임까지 열려 있어요. 사실 거기서 오는 부가적인 업무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그게 좀 솔직히 말해서 좀 버거울 때도 있죠. 사실은. 그쵸. 근데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을 33개 팀의 모니터링이 다 나갔어요. 그게 뭐 이분들의 활동을 감시하려고 나간 건 아니었고 이런 활동을 더 지속하시려면 어떤 게 필요하세요? 어떤 동기로 여기 참여하시게 되셨어요? 이걸 통해서 어떤 분들을 만나셨어요? 어떤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셨어요? 이런 것들을 문서상으로 볼 수는 없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나갔는데 그때 이제 그 부모들의 모임에서 진행하셨던 사업이었는데 여태까지는 이거를 그냥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을 들여서 그냥 부가 활동처럼 했었었는데 정말 소액이었거든요. 그분이 받아가신 한 달의 인건비가 7만 원이었어요. 7만 원. 네. 그럼 사실 그렇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내가 받아감으로써 나의 시간과 노력을 내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그런 거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정말 계속 해야겠구나라는 또 마음이 들게 되는 계기도 또 있었어요.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제가 제주 생활탐구 전 진짜 몰랐었거든요. 근데 막 수막리에서 막 어르신들이 어떻게 알고 이거를 신청하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요. 홍보가 잘 된 건가요? 일단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가 없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이랑 그 블로그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네. 말씀해 주셨던 것 제주로 만난 사이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센터에 이제 좋은 경험을 갖고 계셔서 입소문을 타고 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이제 2년치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났던 지역 파트너 분들이랑 초반에 사업을 많이 했었었는데 네. 근데 그분들이 홍보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생각보다 영화 많이- 흥행도 네. 네, 최고의 입소문이- 영업은 입소문이었어요. 최고의 네. 영업은 입소문이라고. 네. 네. 네, 이렇게 우리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하면서 느낀 점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센터장님, 네. 우리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의 계획, 또 비전, 또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센터의 비전이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서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아까 말했던 대로 사람들과 사람들이 또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또 이제 사회 문제도 좀 만나야 되니까 사람과 사회도 만나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맨 끝에 있는 개개인들을 우리가 계속 만나고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제주도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들은 결국은 이렇게 지역의 문제에 좀 관심을 좀 가지게 하는 목적을 두는 공감을 한다면 그거에 한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공공의 문제나 아니면 개인의 문제들을 조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아니면 그것들을 뭐 거창하지는 않아도 뭔가 사람들도 만나서 뭐 논의도 해보고 그걸 통해서 뭔가 실제로 프로젝트도 해보고 혹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모임도 해보고 뭐 교육도 받아보고 그러는 과정들을 만들기 위한 되게 낮은 문턱, 가장 첫 번째 문턱이,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나 뭐 차 이런 것들 보면 뭐 영어로는 뭐 라스트 마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제 들었던 얘기인데 뭐 퍼스트 마일, 뭐 라스트 마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퍼스트 처음에 접근할 때, 마지막에 접근할 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 해줬다, 이미 다 체계적으로 이제 공적으로 우리는 다 만들어줬다고 하지만 공동체 문화들이 사실은 끝까지는 가지 않고 처음엔 사실은 잘 우리가 열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는 많은 이 중간 지원 조직 혹은 센터들 아니면 기관들이 많거든요. 네. 그 기관들이 이미 다 훌륭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정 부분은 기능이 좀 중복이 돼도 나는 시민들한테는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네. 중복돼도 난 좋다라고 봐요. 중복해야 된다고 봐요, 반대로. 근데 빠져있는 부분들이 가장 처음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어떤 그 사이사이에 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데들은 잘 없다. 네. 그건 사실 아까 말했던 대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수고를 해야지 할 수 있는 방식인데, 보통의 기관들은 사실은 목적 자체가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좀 앞으로는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소통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변화할 수 있고 우리의 삶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관계의 99%가 소통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